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로 가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날씨가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한 건 좋은데 이제 또 문제는 먼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봄철이 되게 되면 황사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약간 이제 계절이 좀 바뀌는 이 환절 기간에 감기도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좀 더 유의해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도 보면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벤트들도 있는데 이번 주 어떤 일정들, 그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고 어떤 점들을 좀 더 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실적도 있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떠한 내용들을 내놓은지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2월 수출 동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날이 있어서 조 일수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고 그걸 견인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을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관세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에 글로벌 공통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 기반이 됐던 게 바로 IEPA라고 해서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다라고 해서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상호관세 부과했던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기조는 뭐였냐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내용도 있지만 바로 이 전략적 레버리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관세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관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뉴욕 연준에서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보고서를 보고 백악관 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케빈 하셋가 얼마 전에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유력했던 후보였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경로를 했습니다. 야, 저 보고서 엉터리야. 이렇게 경로하는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관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차이가 여전히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나온 뉴욕 연준의 보고서는 바로 그 내용을 지목을 했다. 다만 케빈 하셋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그걸 고지고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각차를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프리뷰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란을 둘러싸고 중동의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1월 9일에 이미 이제 월스파 보고서를 통해서 내놨던 보고서이고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작년 이제 11월 달에 첫 대법원 이제 구두 변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용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지배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도 보면 뭐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다음 회기가 열리는 2월 중순 이후에 다시금 이 내용을 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몰랐던 거고 아무튼 상호관세는 불법이다라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2025년에 관세 수입이 대략 2,87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중에서 관세 이번 이제 불합치 그 판결로 인해서 환급해줘야 할 규모가 대략 1,8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인터뷰에서도 보면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 환급을 해줄 겁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방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내용을 밝힌 게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임기가 이제 어떻게 올해까지 나오면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4년, 5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년, 5년 법원에 계속 출두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급과 관련한 부분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플랜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무역대표부인 그리어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플랜 B가 뭐가 될 거냐 그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법은 뭐냐면 바로 무역법 122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해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5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뭐 트루 소셜에 남긴 글로도 보면 수개월 동안은 일단 이걸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50일 지난 이후에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확장법이라고 해서 뭐 232조라든지 또는 무역법 301조 이걸 통해서 아마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저지당한 상호 관세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 무역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부과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IEPA 이번에 이제 연방대법원의 불합리 판결을 받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제 이걸 관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32조라든지 또는 301조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상호관세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연방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딱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플랜 B들을 시장도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뉴욕 연준의 보고서와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러니까 수입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보니 그 관세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부담의 주체별 비중을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수입업체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기간별로 한번 보시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이 94%가 미국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했고 9월에서 12월은 92%, 11월 같은 경우에는 86%. 그러니까 전 기간으로 보면 약 90% 정도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 내용들이 비단 뉴욕 연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의회 초당파적인 연구소가 있죠. 미 의회 예산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소비자
미국가 약 95% 부담한다 얘기를 했고요. 독일에 있는 국제 전략연구소인 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약 96%를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부담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케빈 하색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결과다라고 하고, 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제 징계를 쳐야 된다라는 정도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즉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장표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관세 가격 전가율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된 다음에 이걸 얼마의 가격에 반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100%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3분의 1 정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100%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과를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한 5분의 1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각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경쟁 강도라든지, 또는 시장의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반영에 따라서 어떤 선택 변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단 이렇게 0% 반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인상분들 다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진이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전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전략을 유치하는 구간들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이제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가격 전가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은 정말 빠릅니다. 보시면 관세 인상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부과하는,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는 하루 만에 바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1주 1개월 또는 이제 3개월, 최대 3개월까지 보면 전체 기업의 8할 내지 9할 정도는 다 가격 전가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전반적으로 좀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가장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상품 물가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일대 예산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면 이게 이제 작년 1월 달이고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과 후에 PC 물가의 움직임을 좀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상품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금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PC의 핵심 상품, 근원 상품 같은 경우는 약 1%포인트 정도, 그리고 내구재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별개로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고, 또 하나는 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총수요라고 하는 게 수요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관세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총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 경제 역동성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과거 흐름상에서 보면 있었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제가 보고서에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일단 또 당분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적 불확실성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다시금 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과 관련한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 연방 대법원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또는 그 역할 자체에 약간은 견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봐야 할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는 3월 1일에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일단 2월 금통위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성장세라든지 또는 자산시장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우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두 개의 장표가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K반도체의 슈퍼 호황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금액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1월 달까지 보면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200억 달러를 이제 반도체 수출만 2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1%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또는 이제 주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출하한 HBM4 같은 경우가 일단 엔비디아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 나온 정보만 따르면 무려 700달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칩 하나가 700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메모리 단에서도 보면 뭐 HBM3E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서버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양으로 보면 대략 가격대가 한 500달러에서 700달러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은 작년 9월 달과 비교해 보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 6배 정도 오른 가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Q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긴 한데 P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제가 4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이미 받아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대략 40조 원을 벌었는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이 20조였고 4분기 한 분기에만 20조를 벌었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엔 두 기업 모두 100조 원을 넘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과 그리고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을 비교한 건데 그중에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사이클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영업이익 사이클을 비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가 이걸 지금 Y축을 전부 다 한 축에 놓고 보다 보니까 2017년 사이클이 너무 미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지금 보면 이 사이클, 이 주황색 그래프 기간 동안에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무려 100% 증가했어요. 100%.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무려 274%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관찰한 기간 동안에만. 반면에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7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되게 플랫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보시면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죠. 원래 이 전체 이익 아무리 이제 그 업종에 대한 지배력이나 이런 게 강해지더라도 전체 이익을 초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전체 업종의 이익을 추월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승 흐름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으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이제 오늘 나올 1일부터 20일까지 2월 수출 동향 그리고 오는 3월 1일에 나올 2월 수출 데이터까지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2월 특히 이제 1월까지 상당히 가격 상승가 가팔랐던 메모리 가격들이 일단 1월 이후부터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자체가 일단은 고성장세를 넘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성숙하게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성장률 자체가 현재 한 50에서 70% 내외에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
전체 매출에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매출의 대략 한 90% 이상이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출하한 HBM4 같은 경우가 현재 개당 뭐 $700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 상승의 압력, 이 부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약간 마진율, 그러니까 대략 70%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진율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 칩을 내놓으면서 이 세대별로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AI 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연산 능력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 메모리 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 소모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올해 나오는 이제 루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모리 용량이 300기가까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12기가 또는 하이엔드 PC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이 정도인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뭐 10배 이상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램 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도 저희가 처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부분들도 보면 이제 과거의 이런 흐름들보다는 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이 젠슨황 CEO의 코멘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 그 이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월 마지막 주도 힘차게 잘 보내시고 저는 3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